안녕하십니까. 노무사업계도 인정하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천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일단 이 공공기관을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으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즉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건설 근로자에게 발생 가능한 산재 유형 중에 특히 업무상 질병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종이 엄청 많죠. 내장목수도 있고 형틀목공도 있고 용접공 있고 철근공 있고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세한 거는 유형별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내가 일정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고 말고 업무상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산재 업계에서 가장 핫한 직업병이죠. 소음성 난청 가능합니다. 85dB 이상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최소한 한쪽 귀가 40dB 이상 청력 손실이 있으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든 일을 하시다 보면은 팔을 많이 쓰죠. 어깨가 아프네요. 이거를 뭐 50견이라 하기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기도 하고 어깨가 손상이 되었다. 즉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으로 신청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접공이다, 설비공이다 했을 때는 부적절한 자세로 경추, 목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자세를 오래 일하다 보면은 추간판 탈출증, 경추 디스크 가능합니다. 근데 경추만 가능할까요? 우리 허리에 부담이 왔다, 요추부에 부담이 왔다. 그래서 요추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 가능하겠죠. 자, 허리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릎, 자 무릎을 많이 써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 관절증 등등등 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여기는 전치환술도 있고 부분 치환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음성 난청과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말씀을 드렸죠. 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용접하신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눈이 좀 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백내장이래요. 자, 용접공의 백내장 가능합니다. 산신청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형틀 목공인데 저희가 무엇을 신청을 했느냐? 진폐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은 폐질환도 가능하다. 폐암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간질성 폐질환, 즉 폐섬유화증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서두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질병의 경우에는 노출 기간이 있겠죠. 수행 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건설 현장에 한번 취업하면 현장을 계속 바꿀 거 아닙니까? 이 재해자의 총 종사 기간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건설 근로자분들은.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다? 건설 근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게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국적,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저는 그냥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 중에 우리 H2나 주로 F4 가지고 들어오신 동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 노출 기간, 종사 기간이 이나인에 비해서는 어떻다? 장시간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겠죠. 그 말은 우리 동포분들도 내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다 라는 동포분이 계시다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오늘의 90%는 이거고요. 마지막 10%는 뭘로 마무리할 거냐?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셨다. 그럼 원칙은 일당에 0.73, 즉 73%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27%는 나의 평균 임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뭐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7% 마저, 즉 100%로 평균 임금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 정정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나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서 산재보험 혜택 받았습니다 라는 분도 나의 평균 임금이 적정한지를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설근로자 공제에서 시작을 해서 평균 임금까지 말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건설근로자 공제에 가서 퇴직금을 받아봤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국인 말고 이주 노동자 중에서는 우리 동포분들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E9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에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으니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 나는 동포라 안 되겠지. 그런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일용근로자는 평균 임금을 100%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거를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 이미 내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 해도 과연 적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즉 평균 임금을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